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이유와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이용한 마케팅 사기 수법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인플루언서가 뭐냐면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터넷 유명인을 뜻해요. 요즘은 인터넷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얼핏 보면 이들의 삶은 정말 화려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들이 그런 화려한 곳만 다니고 남부럽지 않은 소비 생활을 하면서 사는 모습만 보여주니까요.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 학생들 중에는 이 인플루언서가 꿈이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특히 빈부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 같은 느낌도 있어. 근데 이렇게 특정 직업이 떠오르고 선망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걸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야기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실체와 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에이전시와 그 피해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마 인스타나 틱톡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라면 다들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평소 나와 팔로워 관계였던 아주 평범했던 사람, 팔로워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팔로워가 부쩍 늘어서 막 10,000명을 찍었어.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조용히 나를 언팔해. 정확히 말하면 본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을 차단하거나 자신의 계정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어야 되니까 이제 세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팔로워가 증가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전조 증세를 보이는데요. 원래 평소 그 친구의 피드에 올라왔던 사진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사진들이었어요. 뭐 과하게 보정되지 않은 외모와 그냥 평범한 삶의 모습들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너무 심하게 보정을 해. 약간 중국 틱톡 느낌처럼 대중들이 흔히 좋아하는 미인상에 가까운 얼굴로 막 자기 얼굴을 보정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노출을 하면서 이제 팔로워를 늘려나가기 시작해요. 화려한 장소와 보정된 외모, 그리고 적당한 노출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노출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팔로워 숫자가 확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갑자기 막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게 또 즐겁습니다. 다른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쯤 되면 이제 연락이 와요. 누구에게?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려주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내면 팔로워를 늘려주는 작업을 해주겠다는 연락인데, 뭐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는 항상 그 팔로워, 구독자를 늘려주는 작업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고, 구독 숫자, 팔로워 숫자, 그리고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가격이 측정되거든요. 저는 유튜버니까 이 유튜브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구독자를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그렇게 구독자를 구매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게 오히려 막 갑자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내 채널에 방문하게 되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모르게 돼.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 노출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 무분별하게 내 채널을 여기저기 노출해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 영상이 전혀 엉뚱한 사람들에게 보여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내 영상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썸네일을 클릭하지도 않고, 클릭하더라도 금방 끕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측에서는 아, 별로 좋은 영상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고 내 채널의 노출을 확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들은 막 구독자를 돈 주고 구매해도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이라는 건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가 좋아하는 콘텐츠란 말이에요. 원래 틱톡 필터는 사람들을 예쁘게 보여주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정된 사진으로 충분히 자신을 어필할 수 있죠. 그래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은 팔로워를 구매해도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그 사람의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팔로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도 따라서 팔로잉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같은 피드에 들어가서 같은 사진을 봐도 팔로워가 100명인 사람과 팔로워가 10,000명인 사람 중에 누구를 더 궁금해하겠어요. 팔로워 숫자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팔로워가 높지? 유명한 사람인가? 자세히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독자, 팔로워가 증가하는 속도에 복리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인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몇십만 원만 쓰면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유사 인플루언서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인플루언서라는 건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인플루언서는 곧 마케팅이란 말이기도 해요. 매스미디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그냥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들 중 꽤 많은 부류가 사기 광고 대행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기 광고 대행사라는 건 그냥 지들끼리 이상한 에이전시를 만들어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하고 마치 이들을 소속 BJ, 소속 모델인 것처럼 포장해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의 주 타깃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진짜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알아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 무슨 식당을 오픈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업장 신고를 해야 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지도를 보고 가게에 잘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오픈을 하고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 사업장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런 광고 대행사들에게 어마어마한 전화가 옵니다. 저도 작년에 이 꽃집을 오픈하고 그런 전화만 정말 수백 통을 받았거든요. 그들의 광고 제안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장님의 가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면 네이버 상단에 노출되게 상위 노출해주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그 가게를 광고 홍보해 주겠다고 해요. 그 홍보 작업이란 본인들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방문 후기를 남기거나 좋은 리뷰를 남겨주겠다는 거죠. 만약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는 매장이라면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보내주시면 우리 쪽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그 상품을 광고 홍보해주겠다. 그렇게 해야 제품의 노출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게 된다 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가격을 설명해 주는데 신규 매장의 경우 보통 1년 정도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을 보장해주는 광고 상품을 적극 권장하고 가격은 한 20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만약 그 광고의 효과를 보지 못해서 환불을 원할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진행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해요. 얼핏 보면 정말 그럴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좆되는 겁니다. 저런 광고 대행사에서 홍보하는 광고들은 진짜 제가 100% 효과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거든요. 상위 노출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냥 허울이에요. 무슨 키워드 검색을 계속해서 그 상품의 노출을 보장시킨다? 네이버나 구글 메타가 그렇게 허술한 회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노출을 시키는지 그 방법을 본인들도 잘 설명하지 못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했으면 네이버나 메타에 있는 그 천재 개발자들이 저걸 유료화해서 자기들이 그걸 판매하면 되지 뭐하러 남 좋은 일 하게 냅둬요. 그리고 저런 마케팅 업체가 과연 대형 플랫폼에 노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네이버나 메타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고 해주겠죠. 이 유튜브는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동영상 주인이 결제를 하면 구글에서 그 해당 결제된 영상의 노출을 늘려주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고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매하면 당연히 그 수익은 구글에게 그대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슨 개인이 만들어낸 상위 노출, 광고 홍보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 자체로 그냥 사기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런 광고 대행사가 말하는 블로그 마케팅, 소셜 미디어 광고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부분, 아니 그냥 거의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짜 인플루언서, 팔로워를 구매해 이제 겨우 10,000명 남짓한 팔로워를 보유한 유사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그냥 해당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 광고 대행사에 의뢰를 맡긴 업체에서 어떻게 써서 게시물을 올려달라고 그 원본 글을 보내주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고 본인들의 피드에 홍보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상한 처음 보는 여자가 해시태그에 막 상품 이름, 협찬 그런 거 써놓고 성분이 어떻고 효능이 어떻고 구구절절한 설명을 막 올려. 이런 거 요즘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계정의 팔로워들은 대부분 동남아 혹은 유령 계정들인데 과연 그런 게 광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무슨 블로그 체험 방문 리뷰도 비슷합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이 인플루언서라는 게 그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딱히 정해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광고 대행사에서 주장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말은 사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사기잖아. 효과가 없으면 사기죠. 근데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당 광고를 맡긴 효과를 보지 못한 업체들이 이제 환불을 요구하면 얘네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진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한 10만 원을 돌려줘요. 야, 뭐야? 나는 200만 원을 냈는데 왜 10만 원만 돌려주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미 그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느라 진행비를 다 썼다고 해. 그 인플루언서랑 마케팅 광고 대행 업체에서 무슨 광고 계약서 같은 것도 허위로 작성하고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인플루언서들과 광고 대행사는 한 팀, 한 소속이에요. 그 자기들끼리 뭐 건당 바이 건으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 대행사에서 이런 호구 손님을 한 명 받아서 이제 200만 원을 받고 나면 그 유사 인플루언서 모델에게 한 5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사기 광고 대행사 놈들은 막 수십 명이서 무리를 지어 다닌단 말이에요. 뭐 지들끼리 뭐 대표, 부대표, 이사, 차장, 팀장 이런 직급을 만들어. 그리고 고객들, 이제 피해자들에게 항의 전화가 오면 뭐 다른 부서에게 연결시켜준다면서 자꾸 막 시간을 질질 끌어. 그렇게 해서 그 피해자들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면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선 2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소송을 거는 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고, 그래서 이들이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 존나 억울해도 그냥 인생 경험했다 하면서 돈과 시간이 아깝지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기 광고 대행사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이 늘어났고, 이들은 그 자신들의 사기에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을 걸어오거나 단체로 뭔가 움직일 때마다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해 빠져나가고, 그 사기 광고 대행사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막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 얘네들 사기다 이런 여론이 올라오게 되면 그냥 폐업 신고를 해버리고 다음엔 다른 직원이 또 다른 이름으로 같은 마케팅 회사를 개업해. 그 인원들은 그대로고 그냥 대표 이름과 회사 이름만 바꿔서 다시 새로운 광고 대행사를 개업하는 거예요. 대표, 부대표, 뭐 이사, 차장, 팀장 서로 대표 이름만 바꿔가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 이들의 수법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얘네가 그 자기들끼리 어떤 에이전시를 만들어서 좀 더 기업처럼 보이게 활동하고 있어요. 돈을 편하게 벌고 싶은 여성들, 그리고 그들을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규모의 기획사 비슷한 광고 대행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에이전시고 어떤 모델, 어떤 인플루언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잖아. 근데 당연히 그 에이전시에 소속된 모델이나 BJ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광고 효과 역시 없겠죠. 이런 사기에 가까운 인스타그램 바이럴 마케팅은 기획사가 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생각이 있는 연예인들, 유튜버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주지도 않아요. 정말 유명하고 잃을 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죠. 최근에 뭐 한 알만 먹으면 900칼로리가 그냥 소비된다, 이런 과장된 광고를 해서 욕을 엄청 먹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뭐 허위 과장 광고가 있는 상품들은 보통 광고 제안을 거절하죠. 근데 이런 가짜 에이전시를 통한 인플루언서들, 그들은 그런 사기에 가까운 광고 상품들도 그 광고 제안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효소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할 수 있는 거죠. 화려한 삶을 꿈꾸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돈을 받고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 불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 곳에는 돈이 몰리기 마련이고,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범죄와 가까운 혹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기가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돈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통찰을 가진다면 앞으로 생겨날 또 다른 사기 피해들도 막을 수 있겠죠. 모든 유행과 흐름에는 다 그 인과관계가 있더라고요.